안녕하십니까. 제가 권호석 박사의 돈 버는 놈 이야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한 번쯤은 이유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 3개를 얘기하라면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에 대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지오비라고 하는 판매현 회사가 제 인생의 어떤 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기가코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권호석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가 없고 지오비가 없고 기가코리아가 없다면 그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권호석의 돈 버는 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게 됐느냐. 제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삶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할까요? 저 역시도 그런 사명감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안동공과 35대손에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런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할아버님이 훈장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할아버님 태몽으로 제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그날 나무하러 갔다 오시다가 꿈에서 말입니다. 나무하러 갔다 오시다가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할아버지가 똥밭에 빠지는 큰 넓은 똥밭에 빠지는 꿈을 꾸다가 태어난 시간이 바로 제가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57년 11월 29일 자시라고 하는 시간에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재상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애지중지하시면서 저를 길렀습니다. 남들은 다 가족에서 사는데 저희 집안은 특이하게 할아버지가 태몽으로 태어났다 해서 제가 어머니 젖을 떼는 순간부터 저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무릎에 자라면서 할아버지는 훈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말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처음부터 나라사랑 가리키고 큰바위 얼굴 가리키고 네덜란드 풍차소년 가리키고 그야말로 할아버지는 그런 것만 계속 주입을 시키면서 할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는 것을 꼬맹이 나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들여진 거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네요. 피아제 이론에도 보면 3살 버릇도 우리 7살 이전에 자기 지능의 70%가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격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조그만할 때 이렇게 이런 습관이 들면 그건 못 바꾼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길들여 놓으니까 저도 생각하는 방향이 그 방향밖에는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님인 13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진사인 따님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냥 어머니는 동네 거지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 식사가 끝난 거예요. 그냥 밥을 따로 해놨다가 우리 대감님 때 지나가듯이 사람들이 우리 큰 대나무 대문 있는 집에 밥 끝나고 나면 이제 동네에 있는 저 어려운 분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나무 바가지인데 이렇게 바가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 밥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나눠주고 반찬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식사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이제 몸에 익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하고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형하고 저는 뭐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요. 형이 입던 옷 자 물려받아 입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런 옷들 또 챙겨놨다가 또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게 제 몸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개념과 이런 것과 더불어서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게 할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해서 제 머릿속에 꽉 찼던 거예요. 그러다가 큰아버님은 대성공을 하셨고 우리 아버님은 폐병을 얻어서 지금은 뭐 병도 아닙니다만은 아버님은 47에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뭐 13살에 시집 오셔서 그 당시에 3남 4녀를 기르다 보니까 7식구를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우리를 기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속에서 참 말도 못하죠. 뭐 큰아버지 집은 그렇게 잘 살고 할아버지가 돈을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일체 도움을 안 받으시려고 하세요.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어머니 손으로 3남 4녀를 다 기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할아버지가 저를 오성이만큼은 돌려달라 해서 저는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보다는 어린 시절을 할아버지 품속에서 보냈던 추억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라사랑을 가리키고요.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가르치셨고요. 저는 제 일생에서 이 두 분이 제게 가장 큰 동기유발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단칸방 하나에 3남 4녀가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참 정말 힘들었어요. 태어났을 때 어려웠을 때는 조금 제가 몇 살 될 때까지는 거의 아버님이 잘 사업이 되실 때는 집안에 종도 두고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부자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다가 아버님 하시는 사업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병을 얻고 병수발을 들면서 10년 이상을 폐병으로 37세부터 47까지 그저 폐병으로만 앓시다가 47에 돌아가셨는데 이 과정에서 핏값으로 지금은 뭐 폐병이 병도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는 핏값으로 우리가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팔아서 되고 저거 팔아서 되고 아버지 살리겠다고 피를 계속 수혈을 해가면서 가다 보니까 집안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는 절대 죽어도 큰아버지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또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렇게 하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 중에는 니를 제일 아꼈으니까 니가 다니면서 아버지가 폐병이었기 때문에 산소를 못 모시는 거예요. 다 화장을 해서. 그래서 화장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뿌려드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학교 육성회비를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교내에서 축구선수를 뽑는 거예요. 그 축구선수가 되면, 운동선수가 되면 옛날에 기부 및 초콜릿 탈던 시기라서 미국인들이 뭐 초콜릿 주고 바나나 이런 뭐 버더 이렇게 굳혀놓은 거 하나씩 주듯이 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축구선수가 되면 등록금을 또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공납금을 주지를 않으니까 학교 가면 맨날 손 맞는 거예요. 뭐 애가 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동납금 안 가졌다고 손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운동선수가 되면 등록금도 면제시켜주고 공납금도 면제시켜주고, 운동선수가 되면 맛있는 그 빵도 이렇게 이만한, 이제 우리로 하면 요즘 같은 토스트 같은 형식의 빵일 거예요. 그것도 하나씩 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얻어먹을 생각으로 운동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축구선수로 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경북 최우선 선수장도 받게 됐고, 또 축구부 주장이 되고, 정말 축구로서는 정말 성공을 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뭐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운동을 쭉 해오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 또 성경 말씀으로부터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축구선수로 대성공하는 게 제 꿈이었지만 그것 또한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포기를 하고, 정말 가슴 아픈 축구선수로서의 좌절, 저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환경,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할 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연식정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연식정구 또 대표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좌절이 됐고, 이러던 중에 축구선수 출신이었던 동료들이 전과자가 되고 또 자살을 하고 막 불구자가 되고, 이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같은 운동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은 하나밖에 없듯이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16명 축구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운동을 계속하는 건 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전과자가 되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정말 남의 기도를 쓰거나 뭐 전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업을 전폐하고 하던 시기라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운동시켰거든요. 그래서 엉망이 되고, 그러던 중에 동료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경태라고. 경태가, 보성아, 우리 운동선수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너 하나다. 너 혼자 그래도 운동선수로서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쭉 갔는데 정말 이제 너네도 한번 꼭 출세해다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차역에서 헤어지는데 왠지 마음이 탓하고 미안하고 힘든 거예요. 또 친구 중에 병선이가 있었고 막 이렇게 그 친구들 덕수 또 그리고 장병균이, 이 친구들 정말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좀 상하고,
그래서 제가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이런 운동선수들이 좌절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풍기라고 하는 지역 한 군데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있을 테니까 얼마나 많은 조직폭력배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전과자 또 얼마나 많은 힘든 사람들이 나올까. 애들 때 운동만 하다가 배우진 못했고 축구 시합만 하고 계속 뛰었던 사람이 운동이 사라지고 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힘은 남아 도는데 누가 회사에서 받아줘야죠. 또 머리에 등기 있어야 뭘 해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1992년에 체육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라고 하는 거의 설립 동기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안으로는 체육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자는 이런 목적 하에서 단체를 만들었죠. 지금 옛날에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까지 차관 또 체육부 당시에 차관을 하셨던 박종길 우리 사격 선수라든지 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진준택 배구 대표팀 감독이라든지 나중에 또 현정화 감독 선수라든지 김기택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이제 그런 멤버들 중에 좀 나중에 들어오긴 했지만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단체를 만들고 제가 회장을 맡게 됐죠. 그리고 맡고 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체육 지도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지만 또 삶의 처우도 개선하고 그리고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운동선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10만 명이라고 하는 체육 지도자들을 좀 잘 길러서 나라 위에 봉사하고 조직폭력배로 안 가고 또 나쁜 곳으로 안 빠지고 그들을 좀 삶의 방식을 이끌어주자.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대개 이제 뭐 금메달을 땄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냐, 아니면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육을 운동선수로서 우리 종류도 세 종류가 있어요. 운동을 선수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요. 공부만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처음부터 선수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갔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국가공인 1급, 생활체육 1급 이런 과정을 다 마쳤고 또 국가공인에서 전체 수석을 해서 박철원 체육부 장관성도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이거를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The Sound Mind, Inner Sound Body, 건전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다. 신체가 건강해야 그리고 건전한 정신도 가질 수 있다. 병원에 들어 누워서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국민이 우리가 보고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스포츠를 직접 해보면서 이것을 이제 내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건민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단체에 체육 지도자들에게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거. 그 또 하나는 그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나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단체가 없이는 그들의 복지나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봉사활동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단체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의 설립 동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또 잘라서 두 번째 거다. 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설립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하려 그러면 정부로부터 그만큼 그런 기업이 그런 단체라고 하는 거 인정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봉산, 불암산 등등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했고요. 또 여주 중증 장애인의 집에 가가지고 여주 중증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들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일일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영등포 구청장님과 함께 길에서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일일 부모가 돼서 제가 비용을 줘서 우리 체육 간부들이 가가지고 봉투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길에 버려진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면서 그날 일일 사람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거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걸 먹여주고 이러면서 일일 부모 역할을 하는 걸 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우리 횡성 초등학교 가보니까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횡성 초등학교에 컴퓨터는 다 있는데 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자비로 선생 교육 그 비용을 지불을 해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컴퓨터 자격증 땄다고 그러고 와서 회장님 감사해요 하고 아이들이 쭉 몰려왔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그랬더니 횡성 교육감님으로부터 표창을 하고 싶다고 상을 받으러 오라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상 받고자 한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얘기 드리고 상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가 하면 저 낙도 어린이들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비용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제대로 쓰진 못하는 게지만 삐딱삐딱하게 이렇게 쓰고 막 한 글이지만 이만큼 편지가 왔을 때 회장님 감사해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글을 배워서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글을 보내줬는데 그 학생들의 그 편지가 우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 최던석 국장이 그걸 전해줄 때 마음이 참 따뜻했고요. 그러면서 한강 도강대회, 한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이런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했을 때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제가 운동선수들이 수영대회를 만들어서 우리 올림픽 경기장에서 올림픽 공원에 있는 경기장에서 수영대회를 열어가지고 1회, 2회, 3회, 4회 막 이렇게 쭉 하면서 전부 그 행사를 주관해서 운동선수들이 참여하고 운동선수들이 동호인들을 데리고 참여해가지고 시합을 하게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무나
우리가 일반인 동호인들이 자꾸 스포츠를 해야 된다는 거 부문을 일으키는데 제 모든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또 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배웠던 스포츠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허물했습니다. 저 자식이 무슨 정치하려고 저러지, 누가 미친 사람이 저렇게 지 자비 써가면서, 누가 한 푼 돈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사무실 임대료 내가면서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또 행사 한 번 치를 때마다 모든 행사비 지원해주면서 저거 누가 하겠노? 저 자식 저거 저러다가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저 자식 지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 이용한다고. 정말 욕이란 욕은 가진 욕은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활동이 있어야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저는 끝까지 노력하면서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서 어떤 명분을 쌓는 데다가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새벽에 아침 6시면 새벽이면 출근을 합니다. 뭐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그것 자체도 제가 가치관을 거기다 뒀기 때문에 체육 지도자들을 올바로 가게, 안으로는 체육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밖으로는 이렇게 한 내용들, 안으로는 체육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처우를 개선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팩트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명분이 만들어지면 그 명분 하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 골프, 에어로빅 할 거 없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대회를 열어드리고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그 일을 하면서 협회를 꾸려가고 이런 생활을 제 젊음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어요. 낮에는 돈 벌러 다니고 또 벌리는 돈 가지고는 그 협회를 돕고, 저는 그야말로 남들은 4인 한 가족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저는 장사를 해서 뭐를 해서 또 테니스를 가리키는 코치를 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가지고 협회를 지원하고 10만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다가 회비 한 푼 받지 않고, 또 운동선수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회비 한 번 내려도 잘 안 내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서 운동선수들은 다 지원을 받으면서 옷도 지원받고 차비도 지원받고 출장비도 지원받고 그게 익숙해 있지 뭐 자기가 돈을 내고 이런 것은 익숙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를 만들었다 해도 누구 하나 돈 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제가 사비를 털어서 계속 30년째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스포츠센터 한국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돈들을 모아서 지원하면서 그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립 후의 활동은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가자, 이것이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의 설립은 바로 국가공인 1, 2, 3급 국가공인 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1, 2, 3급 지도자를 중심으로 10만 명의 운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안으로는 체육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또 처우를 개선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단체였고, 그 단체의 울타리를 가지고 저희 힘으로는 절대 나라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데 힘이 들겠다 생각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이 체육 지도자들의
총연합회의 명분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잘라주기 바랍니다. 재련아. 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정말 30년의 봉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명분을 쌓기 때문에 이제 정부를 설득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설치하고 쫓아다니고 그때는 당시는 체육부였습니다. 체육부도 쫓아다니고 또 정부도 쫓아다니고 막 다니면서 나라가 건강하려면 체육 지도자들을 올림픽에만 써먹지 말고 자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해왔는데 우리 체육 지도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지어달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막 이 미치는 사람처럼 다니면서 계속 동네방네 다니면서 했습니다. 남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게 해가지고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저거 뭔가 뒤로 뒷구멍으로 뭘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밑에 있던 사무총장이 하운영 사무총장이었는데 어떤 스포츠 센터를 하게 되면 제가 새벽에 가서 택시를 타고 그 지방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전부 밥 사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하는데 전부 사비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센터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위탁 운영을 받았어요. 바로 그것이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가 그것이 이제 공적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스포츠센터를 한 개를 이제 받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 스포츠센터를 비롯해서 막 여기저기 한 40여 개 스포츠센터를 다 받아내게 됐죠. 그래서 그 일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뭐 복권사업이라든지 경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거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다 지역마다 안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펌프질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찰해서 42개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런 일을 해왔고 또 그런 일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런 선수들이 있는 집단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700억, 800억짜리를 막 스포츠센터를 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그런 스포츠센터를 땄죠. 따고 난 다음에 전부 그거를 저희들이 그걸 운영할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걸 지어줬으니까 이제 약간의 경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 지도자들을 그쪽에서 하나씩 선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나씩 체육 지도자들을 배치해주고 여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자기 스스로가 다 가져가게 해주면서 체육 지도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센터마다 에어로빅 또 그 다음에 골프, 수영 기타 모든 선수들이 막 헬스 스쿼시 모든 것이 다 생기는 거예요. 스포츠센터마다.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재산제로 저하고는 완전 무관하게 자신들이 거기에 체육 지도자들을 유치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저희들은 체육 지도자단체 총연합회니까 그걸 유치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뒷골목으로 안 가고 어디로 안 가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다가 이제 자기가 생활도 되고 또 거기서 스포츠를 배우는 국민들은 건강한 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성공시키고 나니까 참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42개를 이렇게 돌 때 되면 내가 무슨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럴 만큼 행복했어요. 왜? 내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생 끝에 내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독립이 이렇게 돼서 동기가 우리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나쁜 데로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고 그리고 그 명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이렇게 바꿔서 국민들이 건강한 스포츠를 배우고 이제 동네마다 다 배우니까 배우고 이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바꿨다 생각하니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보람도 무시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보람으로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를 만들었던 것을 감사하고 그 단체가 1997년에 사단법인이 1997년 7월 9일 날 사단법인이 설립이 됐는데요. 그 단체의 태생은 1992년 2월 14일에 우리 도봉구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것이 그 이력을 등에 업고 사단법인을 허가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단체가 돼서 그 명분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서 이런 걸 만들고 그 명분에 의해서 독립재산제로 스포츠센터를 만들어내고 그 명분에 의해서 체육 지도자들이 이제 전국에서 일하게 되고 올림픽 엘리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클럽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오늘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의 그 결과물은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클럽 중심의 스포츠로 바꿔놓는다는데 제 보람을 느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스포츠센터를 40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재산제로 내주고 전 국민이 거기서 스포츠를 하게 했다는 거 그것이 제 삶의 보람이라면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정말 체육 지도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 필요했는데 그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안을 했던 게 올림픽에 나가면요, 저게 우리 IOC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로잔에 가면 IOC 본부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스포츠와 관련된 올림픽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스위스 로잔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우리 한국이 자원이 없잖아요. 또 천연 자원도 없고 또 우리가 뭐 기름도 없고 또 금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를 한국에 유치하면 큰 돈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고 88 올림픽이 있고 우리 월드컵을 우리가 치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체육 지도자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먹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그 스포츠 시설들이 엄청납니다. 그거 다 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고 두 번째 월드컵 치르면 그 경기장 많잖아요. 그거 활용하면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제가 법인 낼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가져오라는데 사례를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켜서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를 하니까 총자는 빼라는 거예요. 총연합회가 되면 모든 스포츠가 다 포함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싸워서 총연합회를 관철을 시켜서 올림픽 나가는 건 대한체육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국민체육협의회 있듯이 우리는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라고 해서 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를 가리키는 데다 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각자 역할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를 단체 만들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중에 우리나라가
우리 체육인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든 게 바로 세계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몇 명 안 되고 또 올림픽 집행부는 우리나라도 한 2명밖에 없듯이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8%, 99%는 선수 끝나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다. 나머지만 거기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만들었냐. 운동선수 했던 사람은 전부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31개국에 막 노력을 했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등 막 해가지고 우리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만들자. 그리고 막 제가 노력을 해서 또 돈을 쏟아부었죠. 벌어서 그런 논에 쓰고 이해시키고 협회에 연락하고 해서 31개국을 동의를 받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됐어요. 다는 안 참석했지만 많은 국가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 총회장이 또 됐죠. 그 이유는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왜 우리가 내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다. 사실은 일본을 겨냥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나라 침범한 적은 없잖아요. 침범은 당하긴 했어도 수없이 많이.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백의종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쪽으로 프렌드십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 우리는 반만년의 문화민족이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 참가한 대표를 꺾기 위해서 그랬어요. 미국은 그 당시에 400년, 500년도 안 되는 국가니까 우리는 반만년 문화민족 아니냐. 그래서 유구한 문화유산을 가진 민족이다. 이거를 또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른다 하는 이런 명분, 세계적인 큰 행사를 두 개 다 치른 스포츠 강국이다. 이거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은 없고 기름은 없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해양 스포츠를 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또 그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봄 스포츠가 가능하고 여름 스포츠가 가능하고 또 가을 스포츠가 가고 겨울 스포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만든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서 제가 다른 사람을 다 꺾고 다른 국가를 꺾고 한국이 체육지도자 총연합회,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의 총회장이 되게 된 겁니다. 한국이 먼저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세계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월드컵을 치르고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은 너무나 아깝잖아, 이 시설들이. 그래서 막 정부를 이해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제 남다른 행동은 오히려 그냥 구설수만 올라가고 욕만 먹는 거예요. 그냥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놓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일본에다가 제가 클럽팀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테니스 동호인이 와서 동호인끼리 대회도 열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크게 성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 팔면은 예를 들어서 7만원, 10만원 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관광객 하나 들어오게 되면 운동선수끼리 시합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이 들어오면 100만원 쓴다고 치면요. 이 자동차 10대 팔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 관광객 들어오는 그 이익이 자동차 10대 파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액수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 종목에 대한 스포츠 이걸 관람을 시키고 스포츠 관광을 스포츠와 우리 반만년 문화를 연결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런 것들을 관광과 스포츠를 연결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활체육대회를 여기서 1년 내내 치를 수 있어서 봄 스포츠, 여름 스포츠, 가을 스포츠.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이것은 산업이다. 스포츠 산업이다. 이런 단어를 최초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또 몰매를 맞았습니다. 스포츠가 무슨 산업이냐고.
저 자식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정말 괴로웠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약 40조 원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들이 하고 계산을 했더니 완전히 저 또라이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그것이 지금은 뭐 그 당시에 제가 운동선수 하나가 하나의 기업만큼 대단한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을 때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주장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오로지 누명과 모함과 남다른 행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저에 대해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험담밖에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 자식 저러다가 뭐 출세하는 데 가려고 저런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주신 꿈, 어머니가 주신 그런 참 좋은 마음,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생각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신들,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했던 일인데 마치 제가 무슨 출세를 위해서 한 사람처럼 돼버린 이런 체육지도자 총연합회의 쓰라린 경험은 제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 제가 생을 마쳐도 이 단체가 인수인계가 될 때는 1992년에 또는 설립일자는 1997년 7월 9일 날 권호석 회장이 이 단체를 만드시고 몇 년이 흘렸다, 200년이 흘렸다, 300년이 흘렸다 하기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저는 남겼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 만들었던 것은 제 인생의 한 족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체육지도자 총연합회가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만들게 된 동기, 그리고 거기를 조금만 지원해 줬더라면 지금 전 세계 관광 수익의 대거 큰 국가가 우리나라가 됐을 것이고 저는 누구보다도 이 스포츠를 또 수익과 이끌어내는 데는 누구보다 탁월한 솜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게 조금만 밀어줬더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스위스가 아니고 그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관광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